느리고 빠른 것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이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행동도 사실은 저마다 다 틀리고, 또 빠르고 늦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뭐 늦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적으로 이제 어머니들이 보셨을 때 굼뜨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우리 아이는 학교에나 아니면 또래 친구들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부모님은 좀 걱정을 하실 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아이 스스로 나는 느리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좀 잘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객관적으로 이제 보실 때 우리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어머니가 인지하시고 잘 이제 좀 챙겨봐 주신다면 사실은 그 패턴들을 분명히 저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봤었을 때 느리거나 우리 아이는 뭐 정상적인데 내가 성격이 급해서 예를 든다면 아이가 느려 보인다,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시고 아이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살펴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빠른 아이인지 아닌 아이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볼 때 먼저 파악을 좀 잘 해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를 파악을 잘 하면서 이 파악이 되면 결국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원인이 생기면 이 원인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겠죠. 느린 행동을 하는 아이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원인별 대처 방안도 알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기질 성향이 애초부터 늦은 아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이에 따라서 늦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빠른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아이가 있을 것이고, 뭐 폭력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들 폭력은 과잉 행동에 따라서 뭔가 사회적 문제가 일으켜졌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행동 패턴이 보여질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사회 경험을 하는 시기, 뭐 한 3, 4세, 만 3, 4세 정도가 되면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서 이제 또래 집단과의 사회성들이 만들어지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비교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기가 오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행동이 좀 많이 늦는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 아이가 학습을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할 텐데, 아니면 친구들끼리 어떤 놀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지면 또 피해를 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성향이 늦은 아이의 문제가 결국은 부모님의 어떤 걱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만약에 습관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질에 대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뭐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일반 부모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체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넌 그렇게 늦냐? 좀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아이가 아직은 만 4세, 5세, 뭐 아직은 이제 청소년의 단계까지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체근을 하시게 되면 결국 우리 아이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오히려 더 위축이 돼서 행동이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부모님이 좀 인내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시고 아이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이제 협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협의냐면 이런 거죠. 너가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거나 늦을 수가 있으니 엄마가 20, 30분 정도 미리 준비를 해줄게.
아니면 너도 이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도 행동이라든지 습관이 좀 늦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숙제 양도 어머니가 좀 줄여주시고 과제의 양, 뭐 시간적 배분 이런 것들 도와주시고 아이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해 나간다면 좀 많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무기력한 아이들, 꼭 무기력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행동이 늦은 아이들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습관이 또 만들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또 다른 이제 아이의 심리적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러한 경우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우리 아이가 무기력한 아이구나라고 단정을 짓거나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먼저 떨어져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거나 빠르게 단정을 지으시면 사실 또 이렇게 아이들의 개선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로 아이를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은 아이의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습관적인 문제, 뭐 다양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관찰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보시는 것들이 상당히 좋다. 자, 그리고 어리고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활동성이 크고 작고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더라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조금 빠르게 했었을 때, 보통 다 늦지만 어떤 한두 가지의 어떤 행동들이 수행이 좀 빠르게 되었었을 때는 칭찬과 보상을 해준다면 또 다른 좀 늦은 행동들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상과 칭찬을 통해서 아이를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기질적인 문제고, 지금 이제 또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보통 이제 소아 우울증이라든지 이제 아동이 어떤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아서 무기력증이 생기게 된다면 실제로 무기력하면서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강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실 위축이 돼서 행동이 상당히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질 성향과 좀 다르게 심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아이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을 좀 개선시켜 주시면 사실은 좀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느리거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좀 하나씩 어머니가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만 해소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또래 집단 내에서의 어떤 관계적 문제로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축이 되는 경우, 그리고 또 많이 움직이지 않고 느릿느릿한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회에 대한 뭐 이제 또래 사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관계 소통에 대한 걸림돌도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기질 성향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아이가 행동이 느려졌다면 이건 좀 빨리 모색을 해서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너무 강압적으로 뭔가를 개선을 시키려고 너무 빠르게 뭔가 자꾸 이제 푸시를 한다면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에게 안 좋은 부분들로 올 수가 있으니까 아이의 맞춤 양육법이라고 하는 게 아이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시고 그 아이에 맞게끔 위로를 해주시든지 위안을 해주시든지 해결 방법을 서로 상의를 해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심리적 문제로 아동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기력의 원인이 돼서 느릿느릿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뭐 큰 문제가 아니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이게 좀 만성이 되고 좀 오랫동안 이 아이의 행동 패턴들이 좀 많이 바뀌고 아니면 이제 급변하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느릿느릿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보통 한 만 3세에서 한 7세 정도 나이대가 되면 이제 소근육 발달에서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어떤 근육의 발달 과정들이 만들어지는데, 소근육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발달이 뭐 느리거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뭐 이제 불편한 감들이 좀 많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러한 느린 행동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이 만 8세, 9세, 뭐 초등학생이 지나고까지도 이렇게 느릿느릿한 패턴들이 만약에 생기고 아이가 뭔가에 불편한 행동, 뭐 근육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증상이나 신체 발달에 대한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괜찮지만 저학년이 넘어가는 중학년 정도에 또 이러한 비슷한 것들이 생긴다면 좀 신체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뭐 부모님들은 뭐 살짝 늦고 하는 부분들로 야, 너 뭐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 신체적 문제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행동이라든지 어떤 생각에 대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느릿느릿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길 수는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개선이 돼야 되는 것들은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학년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행동들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이니까 이러한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행동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실제적 행동에 대해서 도움도 좀 주시고, 그리고 항상 아이들은 자존감이 좀 이렇게 좋아지면 행동들이 좀 빨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존감을 좋아하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칭찬이죠. 그렇죠? 자,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부모님이 응원도 필요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뭐 소소한 칭찬들은 뭐 굳이 해줘서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칭찬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한 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느릿느릿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드렸는데, 아까 종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 그리고 또 증상에 대한 문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알고 계시고, 너무 아이들을 볼 때 색안경을 끼고 우리 아이는 늦을 거야, 아니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건강한 아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실 텐데, 그래도 잘 관찰해 주시면 실제로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가 우울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해 드리지만 아이의 육아일지, 태어나면서 아기 일기는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한 5살, 6살 되면 사실은 일지를 안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일지를 써라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아이를 관찰하는 시간을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아이를 관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관찰 일지를 좀 적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왜 늦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되고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는 시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이의 양육은 사실 나쁜 양육은 없습니다. 다 좋은 양육입니다. 이 하나만 생각을 하셔서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양육은 좋은 양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